현대문화와 예술 6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는요, 1960년대랑 70년대에 형성되었던 어떤 국제 정세와 사회 현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2차 시 수업에서는요, 이런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문화와 그다음에 예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번 3차 시에서는요, 60년대랑 70년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현상이랑 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유행 경향이랑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주차 3차 시 수업의 구성 내용입니다. 자,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한 개괄로 무엇을 학습할지 대략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70년대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학습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번 차 시의 구성 내용은요. 60년대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70년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70년대가 유행한 게 뭐 없어서가 아니라 60년대 어떤 패션과 유행에 대한 큰 변혁이 일어나서 많은 변화의 내용이 가득한데 70년대에는 사실상 60년대 분위기가 함께 가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위 문화들이 더 보태지는 이런 형식으로 유행과 패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60년대에 대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70년대는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목 들어가는 말 교과목 개혁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60년대랑 70년대 유행과 패션에 대한 이해가 이번 차시의 키워드입니다. 자, 60년대의 사회 분위기로 형성된 유행이랑 70년대 사회 분위기로 형성된 유행, 그 다음에 60년대랑 70년대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목표는요, 60년대랑 70년대 사회와 분위기로 형성된 유행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대의 유행과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입니다. 자,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는요, 극단적인 냉전의 시기를 맞았고요.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면의 산업이 국가 주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발전된 산업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부상을 하게 되죠. 또 베이비붐 세대다 보니까 이게 이 수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더 큰 문화 형성의 어떤 주축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머릿수가 많았던 젊은 세대가 막 부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랑 사회 분위기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0년대에는요, 냉전이나 오일 쇼크로 전 세대의 호황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격동적인 그런 시대를 보냈고요. 60년대 시작했던 다방면 사회 운동으로 격렬한 시기를 계속 같이 보내고 있었어요. 자, 60년대랑 70년대에는요, 사회 상황이랑 어떤 베이비붐 세대의 저항의 문화가 드셌으며 히피 68혁명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의 저항 운동으로 사회가 격변을 했어요. 자, 음악은요. 록큰롤의 뿌리를 갖는 락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요. 영국 출신 밴드들이 이 시대와 유행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미술은요. 상업과 미술의 경계가 모호한 팝아트가 등장을 해서 젊은 세대의 큰 지지를 받았고요. 전 세대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린 모더니즘을 지루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다원주의, 많은 것,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것 또한 유행이고 저것 또한 유행이고 이것 또한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영화는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영화랑 사회 현실을 중심으로 한 장르 영화가 공존을 했고요.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리즈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60년대의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60년대는요, 아까도 우리 목차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화와 유행으로 큰 반향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요, 특히 남성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여성이 새로운 여성상으로 각광을 받고, 왜냐면 50년대부터 이제 여자들도 대학을 가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어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 또한 남자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이 외모나 복장에 남자들이 규정해주는 어떤 그런 전형적이고 예쁜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어 자유롭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에 대한 추구를 했던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좀 깔려 있었습니다. 전 시대에서 이 필수품이었던 모자랑 장갑 같은 액세서리가 이제는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되게 구시대적인 유물로 여겨지고요. 패션의 주요 요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장갑과 액세서리가 몰락을 하게 되겠죠. 시장 자체가. 어쨌든 자, 장갑이랑 모자가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그럼 머리 모양을 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염색이랑 펌머를 즐기거나 가발을 착용했는데요. 이런 경향으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군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전이라고 미용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걸고 그냥 단지 머리를 원하는 스타일대로 매만져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건 패션도 같은 개념이죠. 옛날이라고 옷을 만든 사람이 없진 않았을 텐데 패션 디자이너의 개념은 1900년대를 시작으로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이유는요. 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전에는 그냥 옷을 단순히 만드는 사람의 개념이었다면 옷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작가의 정신이나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게 패션 디자이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죠. 그 전에 미용실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거나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는데, 특히 60년대에 이 모자가 사라지면서 폭발적인 수요로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주도를 하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주 시대의 도래는요. 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해서 발자국을 쿵 하고 찍었죠. 이런 사건들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우주 문화, 우주 시대에 대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이너랑 산업 제품이 엄청나게 양산을 해요. 그러면서 스페이스 에이지라는 스타일을 만들어냈고요. 우주를 연상하게 하는 제품과 스타일이 크게 유행을 했어요. 자, 60년대 영국 음악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유럽에 있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런던에 진출을 해가지고 비틀즈를 추종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스텝을 좀 따라한다거나, 영국 아가씨를 만나서 유행을 하는 게 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게 유행을 선도하는 유행의 어떤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스타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자, 스윙잉 런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이 스윙잉 런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음악적인 혁명을 통해서 젊음의 그런 문화를 폭발적으로 유행을 시키고 만들어낸 건 런던 출신의 음악가, 런던 출신의 어떤 그런 스타일리스트들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타임지에서 스윙잉 런던, 자, 흔들리는 런던, 이 스윙이라는 게 그네를 말하는 거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되게 뭐랄까 신나고 흥겨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런던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촉발된 용어인데요. 어쨌든 이 스윙잉 런던이라는 개념처럼 음악적인 혁명을 통해서 젊음의 문화를 창조를 했고, 영국은 그러면서 이 영국 젊은이들이 입는 옷, 그 모즈룩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옷을 되게 독특하게 입는데, 이러면서 영국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막 모이고 이 사람들 스타일들을 따라하고 그래요. 영국 런던에 가면은 카나비라는 거리가 있고 또 킹스로드라는 큰 길이 있는데요. 이 카나비 거리랑 킹스로드라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상점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상점을 이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굉장히 어떤 세련되고 힙한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행을 하는 게, 이 영국이 뿌린 문화는 영국식 전통이 아니고 새로운 영국 스타일을 전 세계에 파급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항 운동을 통해서 등장을 했던 히피나 여기에 반발을 해서 스킨헤드족 같은 그런 스타일링이 등장을 했는데요. 음악 유행 경향에 따라서 펑크, 뭐 사이키델릭 스타일도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행 경향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 시대가 열렸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한 스킨헤드는 뭐냐면요. 이 스킨헤드가 이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을 보고 스킨헤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게 머리를 잘라버린 사람을 보고 스킨헤드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반삭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스킨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형성했던 문화는 히피처럼 자유롭고 그냥 몽롱한 게 아니라 약간 이 스킨헤드도 어떤 백인 하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문화인데, 하류층의 젊은 남자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우리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띵까띵까하고 여유 부리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기타나 치면서 그런 여유 따위는 없으니 우리는 빡세게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자, 뭐 이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반삭에 가깝게 짧게 깎고 청바지에 그 닥터 마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투박한
전투와 같이 생긴 그런 신발이죠. 그런 신발을 신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하류층의 젊은 백인 남자 세대를 부르는 게 스킨헤드가 형성했던 문화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1960년대 굉장히 많은 유행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있었던 유행이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샴푸 브랜드로도 유명한 비달사순이라는 아저씨예요. 저 당시에 이 비달사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헤어드레서인 그러니까 그런 분이 샴푸 브랜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친숙한 이름이 되긴 한 거죠. 이 양반이 자기 스타일대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머리를 매만져주는 사진인데요. 저 지금 머리를 잘리고 있는, 그러니까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맡기고 있는 저 사람은 미니스커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메리 퀀트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비달사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헤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주 시대로 형성됐던 당시의 룩인데요. 이건 앙드레 꾸레주라고 하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정말 요즘 몇 년 전에 21 언니들이 썼던 것 같은 그런 선글라스 이 당시에 처음 등장했었던 거고요. 자, 우주 시대를 맞이해서 장갑도 신발도 굉장히 뭔가 우주적인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카너비 스트리트 의 어떤 전경이고요. 여기에 있는 저런 알록달록한 수많은 매장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히피 룩인데요. 당시 런던에서 촬영이 되었던 히피 스타일을 고수한 미니스커트를 입은 언니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스킨헤드족이에요. 자, 이 스킨헤드, 자, 머리가 진짜 반삭에 가깝게 짧죠. 그래서 저는 짧은 머리에 롤업해서 입은 청바지를 입고 투박한 닥터 마틴 그런 군화 스타일의 신발을 신고서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스킨헤드 남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뒤로 이렇게 그지들처럼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히피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한 도시의 같은 광장 안에서도 연출이 되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60년대 유행이랑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젊은 세대는 저항의 세대라고 저항 문화 카운터 컬처의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카운터 컬처의 문화였기 때문에 런던에서 형성이 되었던 또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영국 스타일을 추구를 했던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패션이 런던 패션이 이 당시에는 파리 패션만큼이나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파리 패션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련되고 우아한 이런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패션의 메카였다면 이 이 런던은요, 돈 없고, 뭐랄까, 젊은이들이 껄렁껄렁하면서도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신기한 거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트릿 패션이 발생을 한 거리 패션의 온상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나비 스트릿에서 메리 퀀트라는 디자이너가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쇼윈도에 걸어놨어요. 그 조그만 자기 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이래 보여도 또 저기 런던에서 유명한 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런 패션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미술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조그만 샵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막 자르고 오리고 만들어가지고서는 쇼윈도에 걸어놨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 거리를 활보하던 젊은이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많이 늘어났던 샵이었는데 어쨌든 1963년에 미니스커트하고 핫팬츠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핫팬츠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짧은 반바지를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좀 시대가 지나면서는요. 이 핫팬츠나 미니스커트에다가 이 색깔의 타이즈를 같이 매치해서 시키는 그런 룩을 또 유행을 시키면서 젊은 세대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런던 디자이너예요. 사실상 이 미니스커트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메리 퀀트가 그렇게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파리에 있는 앙드레 꾸레주 같은 그런 젊은 디자이너들이 실험적인 의상으로 만들었던 게 미니스커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메리 퀀트가 제일 먼저 쇼윈도에 전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게 어쨌든 요즘의 정설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다들 믿고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발랄하고 젊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런 젊은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는 모델인데요. 이름이 트위기라고 여러분들도 사진 보면 이 사람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옷을 입고 스타일링을 화보를 여기저기 찍으면서
아주 자유롭고 되게 분방한, 그러면서도 세련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사실 키도 그렇게 모델치고는 큰 편도 아니었고요. 몸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깡말랐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2차 시 수업 때 그런 육감적인 베이글 여인 프랑스 배우의 사진도 본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성숙하고 되게 섹시한 분위기하고는 정반대인 트위기는 굉장히 마르면서도, 그런데 되게 지적인 걸 좋아하는 남자들은 아마 나 같은 사람 좋아할 걸 하는 그런 발랄함을 가지면서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건 나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당당함과 뭐 이런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아이콘이었다고 해요. 자, 동시에 파리에서도 어쨌든 디자이너, 그 수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젊은 계층, 젊은 세대에 대한 그런 구매를 놓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젊은 붐이 일어나서요. 그동안 우아한 뉴룩이나 만들어내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굉장히 실험적인 의상을 많이 시도한 디자이너들도 많아졌고, 전통 브랜드에 젊은 피를 영입한다면서 아주 젊은 디자이너들을 디자이너로 막 그런 꾸띠르 하우스에서 영입을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디올이 58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 죽은 다음에 이 디올 하우스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막 고민을 했는데, 입생 로랑이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초중반. 그래서 이 입생 로랑이 그 크리스찬 디올 꾸띠르 하우스를 물려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천재성으로 또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 성숙한 계층, 성숙한 세대를 위해서 형성되었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이 당시에 젊은 흐름을 가진 그런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면서 젊은 스타일들을 많이 주도하고요. 그러면서 여유 있는 계층한테도 아주 발랄한 룩이 유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독립적인 여성상을 위해서 자기가 추구한 룩을 고수하는 여성들이 아주 늘어났고요. 이 미니스커트랑 같이 배치되는 맥시코트라든가 쇼츠, 반바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블루종, 그래서 되게 딱 달라붙는 그런 가죽 자켓 혹은 청자켓 보고 우리가 블루종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무릎 길이 부츠나 넓적다리 길이까지 올라오는, 요즘은 사이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이의 부츠까지 유행을 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 저항 문화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그룹의 스타일을 추종을 하면서 각종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였고, 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저항 문화의 세력으로 등장을 했던 히피라든가 뭐 아니면은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정형화된 패션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복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양말을 머리에 쓰고 싶으면 내가 그냥 쓸 거야 하는 이런 개념을 보고 우리가 안티 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티 패션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가 막 시작된 시기가 60년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몸을 구속하는 속옷 화형식 했었죠, 신나게 브라를.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속옷 갖춰 입고 달라붙는 그런 상의를 입고 그런 사랑스러운 스커트를 입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패션은 사라졌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 개성에 맞춘 다채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일상적인 의상이 등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요. 60년대에 발랄한 젊음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사진이에요. 자, 미니 스커트 원피스를 입고서는 조그만 미니백을 들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을 하면서 구두나 부츠를 신고 있죠. 사실은 60년대에 이렇게 뭐랄까 유행을 했던 원피스들은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테두리에 어떤 트리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엣지에 다른 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되게 정갈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똑 떨어지지만 미니스커트로 발랄함을 표현한 이런 게 60년대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이분이 아까 전에 비달사순 아저씨한테 머리를 맡기고 있었던, 그리고 또 미니스커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는 마리콘트 여사의 사진이에요. 이 마리콘트 여사가 본인이 디자인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알록달록한 색감의 이 타이즈를 신고서는 포즈를 취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이 그 유명한 트위기, 모델 트위기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 큰 눈하며 짧은 머리, 자, 저 머리도 역시 비달사순 아저씨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깡마른 체형으로 어떤 옷이든 되게 멋스럽게 세련되게 소화를 하는 그런 모델로서, 화보 모델로서 굉장히 유행을 크게 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트위기가, 이건 마리콘트가 발표했던 색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A라인으로 팍 퍼지는 통으로 되어 있는 일자 원피스를 보고 색 드레스라는 이름으로, 색이 우리가 색을 맨다고 할 때 하는 그 색이에요. 가방을 의미하는 건데, 자루 형태로 돼서 이렇게 끝을 끈으로 졸라먹는 그런 가방 보고 우리가 색 가방이라고, SACK로 되어 있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자루 형태의 원피스다 해서 색 드레스라고 명명을 했던 그 원피스를 입고서는 트위기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 팔뚝 보세요. 엄청 말랐죠. 그래서 이렇게 가녀리고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세련되고 세상사에 약간 무심한 듯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당시 시대의 아이콘으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앙드레 꾸레주가 발표를 했던 그 당시에 스페이스 에이지를 대표하는 그런 우주 시대를 나타내는 파리 패션의 어떤 그런 사진들입니다. 컬렉션 사진인데요. 장갑하며 모자하며 옷에 있는 저 무늬는 그런 우주 시대를 맞아서 기계의 어떤 기기판을 문양화했다나 하는 뭐 그런 스타일로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서는 시대의 어떤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은요, 파코라반이라는 뭐 파코라반이라는 브랜드는 여러분들도 아직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파코라반이라는 사람이 저 당시에 새로 개발이 된 플라스틱이라든가 베이클라이드 같은 그런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엮어서 신소재로 만든 실험적인 의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래서 어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트웨어의 개념을 시작을 했던 그런 디자이너로서 유명한 분인데요. 말하자면 패션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뭐랄까 못 입을 옷을 처음 만들어낸 그런 디자이너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입생 로랑이 만들었던, 자,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았던 낯익은 그림이죠. 1930년대 이야기하면서 제가 소개를 했었던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런 추상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생 로랑이 원피스 무늬로 구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당시에 몬드리안 드레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예술과 어떤 패션과의 아주 훌륭한 우수 사례로 꼽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입생로랑의 르스모킹이라는 그런 그 정장 수트인데요. 되게 남성적인 정장을 그냥 예전엔 남자 정장을 그냥 여자가 억지로 입었다면 이 르스모킹이라는 거, 르스모킹은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은 더 스모킹,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는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름이에요. 여자 오른손에 노골적으로 담배까지 들고도 있죠. 어쨌든 이전 세대에 등장했던 바지 정장이 바지 정장을 개조하거나 남자 스타일로 입었다면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성적인 스타일의 바지 정장을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 이 르스모킹이라는 그런 정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맥시코트예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이런 자켓 같은 코트를 걸쳐 입고서는 겉에는 풍성하지만 겉옷을 벗을 때 따랑 어머 미니스커트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입으려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런 코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당시 유행했던 쇼츠인데요. 자, 무릎 위로 올라가는 바지의 길이 때문에 쇼츠 짧다라고 해서 쇼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날로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반바지의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몸에 좀 달라붙으면서 허벅지 중간쯤 되는 그런 길이로 발랄하면서도 활동성이 편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당시에 유행했던 부츠예요. 자, 부츠 색색깔로 또 우주 시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색깔로 다양한 신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선 화려하게 만든 앞굽에 갑옷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부츠인데요. 이런 부츠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게 당시 여성들의 아주 가장 유행에 민감한 그런 룩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7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70년대 초반에는요, 60년대 스타일의 히피 미니스커트가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히피 스타일은 좀 더 발전을 해서 히피 시크라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대가 되게 자연 친화주의적이고 자연 귀화적인 어떤 스타일링을 추구하면서 정말 그지꼴로 다녔다면 이 히피 시크는 마찬가지로 흐르는 듯한 뭐 그런 얇은 원단이라든가 되게 이런저런 염색이 화려하게 돼 있는 뭐 그런 옷이긴 한데 그런데 스타일링적으로는 조금 더 세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옷의 복장이다라고 해서 히피시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영국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바로 그 펑크예요. 음, 펑크가 이제 뭐랄까요? 스트릿 패션의 70년대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이후에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메탈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고스룩이라고 그러면서 펑크룩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스룩이라는 명칭보다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펑크가 좀 더 맞는 표현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자유롭고 찢어지면 어떻고 되게 그게 뭐랄까 약간 거칠지만 그지꼴인 이런 걸 연상을 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 당시 사실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요즘도 명품샵 가면 참 많이 계신 분이죠.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사는요, 사실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스타일이 너무 난해하고 속된 표현으로 조금 그런
지랄 같은 그런 룩을 좀 추구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지껏 나와 있는 스타일들로 만족을 못하고 좀 그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칠고 반항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성적인 요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런던 한복판에다가 음, Let It Rock이라고 락을 하게 하세요라는 이름의 그런 샵을 하나를 개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찢었다가 막 옷핀으로 이리저리 얼기설기 기워서 티셔츠라고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옷이라고 기성세대 눈에 보기에는 옷 같지 않은 옷을 그렇게 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을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다가 그걸 리폼을 해서 만드는 그런 샵이었다고 하는데 반항적인 문화를 더 반항적인 걸 계속 추구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런 펑크 락의 메카 그러면서 이런 룩의 효시 창시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70년대에는요 이러한 스트릿 패션들하고 안티 패션 우리 조금 아까 학습했었죠. 패션의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하는 이런 안티 패션의 공존의 세대로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치중을 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많은 양식이 다 하나의 스타일이다. 그것 또한 새로운 모더니즘이야라는 이런 개념에 계속 유행을 했기 때문에 패션은요 기존의 규정을 파괴하고요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을 발판으로 창조성을 가장 중심에서 발전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80년대 패션으로 연결이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아주 극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룩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70년대에는 그런 패션의 유행 경향이 흘러가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 시대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발판으로 해서 스트리트 패션은요 하이 패션으로 진입을 하고 영국, 미국, 파리의 패션들은요 각자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지껏 남자는 패션이라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었는데요. 이제 젊은 팝스타들이 막 등장을 하고 막 그런 하위 문화 일부 계층들한테만 유행을 했던 그런 남성들의 룩이 이제 젊은 남자라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장발이 히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패션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발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그지꼴이 더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장발이 지식인 학생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한테도 엄청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발을 하고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출근을 했다가 머리 모양 때문에 당장 그날 잘려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든가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정말 끝도 없고요. 이 당시에 사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길바닥에서 경찰들이 자랑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가 무릎에서 몇 센치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법규 때문에 미니스커트 단속도 했고 또 이런 장발 문화의 영향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장발머리를 한 남성들에게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경찰들이 막 머리를 막 잘라대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규제와 어떤 그런 젊은 문화에 대한 제재, 뭐 억압 이런 거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자 들고 다니고 가위 들고 다녔던 건 이 사람들 똑같은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규제와 거기에 반발한 자유의 어떤 이런 문화가 패션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1970년대 장발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힌 분이 약간 지금 웃옷을 벗고 계셔서 더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지저분스럽고 뭐 우리 눈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어떤 룩이다 해가지고 남자들에게도 크게 유행을 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펑크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예요. 머리도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반항적이고 거칠게 나는 나를 만들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죽 자켓에 막 찡을 받고 머리를 막 세우고 남자들도 화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룩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신 사진도 펑크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피어싱을 정말 무섭게도 했죠. 이러면서 눈화장도 정말 굉장히 약간 드라큘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자유로움까지 추구하는 게 당시 펑크를 비롯한 어떤 하위 문화의 큰 사상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사진 70년대 다양한 룩에 대한 사진인데요. 자, 위쪽을 보시면요. 얌전한 회사원 언니 복장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간 화려한 옷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은 에스닉 패션이라고 해서 당시에 어떤 그런 시골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당시에 또 유행이기도 해가지고 꽃무늬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패션을 더 추구하기도 했고, 아래쪽 그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 보면 바지가 부츠컷 완전 통바지죠.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던 디스코 룩에 영향을 받은 남성용 통바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들 중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사진도 어떤 그런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사이키델릭한 그런 복장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디스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이키델릭한 스타일을 추구했던 그런 반짝이 의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사회 문화에서 비롯된 많은 내용들은 패션과 유행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6주차, 3차 실수업 마무리를 할 텐데요. 60년대랑 70년대에는 사회 분위기로 어떠한 유행과 패션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에 유행을 했던 어떤 저항 정신이라 이런 것들이 유행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고, 자, 이 당시의 저항 정신, 히피나 어떤 그런 학생 운동으로 해서 히피 패션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70년대는 다듬어져서 히피 시크라는 개념으로 더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의 자유로움과 정신적 여유를 추구를 하면서 에스닉 패션도 같이 유행을 했었고요. 자, 60년대 가장 큰 키워드는 미니스커트이면서 미니스커트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문화와 패션이 큰 키워드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70년대에는 다양성과 공존,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패션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스타일링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0년대, 70년대 형성되었던 저항정신으로 인한 유행과 패션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60년대랑 70년대 하위 문화가 형성되었던 다양한 정신과 유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6주차, 3차 시수업 준비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학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